여러분, 김치볶음밥 한 그릇이 20달러라면 어떠시겠어요? 비빔밥 한 그릇이 27달러. 그런데도 매일 웨이팅? 놀라셨죠? 이건 실제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돈을 기꺼이 내고 먹는 외국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은 한국인 셰프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뉴욕에 한식당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2024년 기준 뉴욕시에만 100곳이 넘는 한식 전문점이 있어요. 그중 일부는 미쉐린에도 올라 있고요. 줄 서서 먹는 인기 메뉴는 김치 피자, 불고기 타코, 고추장 버터 치킨 같은 퓨전 한식이에요. 이게 진짜 한식이야? 싶겠지만 그만큼 한식은 지금 전 세계 음식계에서 핫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한식이 왜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간 걸까? 정통 한식과 퓨전 한식의 경계는 어디일까? 외국인들은 과연 한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질문들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립니다. 영상 보기 전에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식 메뉴는 뭔가요? 혹시 외국 친구가 한식을 먹고 깜짝 놀란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댓글로 먼저 남겨주시면 오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K푸드의 세계 진출 이야기를 재미있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식당 사장님 인터뷰부터 뉴욕 현장 탐방, 그리고 외국인 반응까지 모두 담아왔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음에 해외여행 가셨을 때 여기 한식당 있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식의 세계화구나 하는 말이 그저 유행어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K푸드 어디서 시작됐을까? 로 가보시죠. K푸드 어디서 시작됐을까? 우리가 지금은 뉴욕에서 $20짜리 김치볶음밥을 보지만 사실 한식이 이렇게 세계로 퍼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한식은 해외 이민자들, 유학생들, 교민들이 그냥 집에서 먹던 음식이었어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현지 마트에서 재료가 없어서 배추 대신 로메인, 고춧가루 대신 칠리 파우더 쓰기도 하고요. 이 시기 한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나를 지키는 음식, 그리운 집밥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가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K-팝이 뻗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고 한식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한국 음식은 건강하고 섬세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한식에 대한 첫 인상이 꽤 좋아졌어요. 한식 중에서도 먼저 주목받은 건 바로 김치, 비빔밥, 불고기예요. 왜일까요? 김치는 발효라는 트렌드에 딱 맞았고 비빔밥은 비주얼도 좋고 건강식 이미지도 있고 불고기는 외국인들이 먹기에 가장 거부감 없는 단짠고기. 특히 비빔밥은 미국 CNN에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탑10에 꼽히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2009년에는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외 셰프 초청, 한식당 인증제, 한식 영문 레시피 보급, 뉴욕, LA, 런던의 홍보관 운영 등. 물론 이 시도들은 찬반이 많았지만 적어도 한식을 국가 브랜드로 끌어올리려는 의지의 시작이었다는 데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K-팝의 폭발적인 영향력이에요. BTS가 미국 방송에서 불고기 버거 먹자마자 검색 폭주. 블랙핑크가 삼겹살엔 소주. 하자 외국인 유튜버들 삼겹살 폭풍 시청. 드라마에서 라면 끓이는 장면, 뚝배기 비빔밥, 김밥 먹방까지. 이젠 음식도 콘텐츠가 되는 시대. 그래서 한식도 경험해보고 싶은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식은 이민자들의 향수에서 시작해 한류와 K 콘텐츠를 타고 건강식, 경험식으로 브랜딩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 도시에서 경쟁 중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식의 세계화를 처음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뉴욕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봤을 때? 외국 유튜버가 김치 만들어 먹는 영상 봤을 때?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 더 흥미진진한 현장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봅시다.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뉴욕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들의 리얼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종로 김밥이라는 식당입니다. 줄 서서 40분 기다리는 비빔밥 전문점이에요. 가격 기본 비빔밥 $19, 계란 추가 $1. 구성 한국보다 더 풀옵션 아보카도, 치킨, 연어도 선택 가능. 특징 고추장은 맵기 조절 가능, 계란은 반숙 오스크램블 선택 가능. 이 식당은 인스타그램에서 건강식 앤드 미식 이미지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이트 코리언, 필 프레시라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셈이죠. 두 번째는 뚝배기. 이름 그대로 뚝배기 스타일의 메뉴를 내세운 곳입니다. 대표 메뉴는 김치볶음밥 $20, 순두부찌개 $21. 미국식 치즈 추가 반숙 계란 스테이크 토핑 가능. 인테리어는 뉴욕 감성 한지 등 조명. 미국 리뷰 사이트에서 별점 4.8점. 리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감성이다. 고급스러운 컴포트 푸드. 김치볶음밥 하나로 이렇게 브랜딩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한식당입니다. 바로 퓨전 한식 전문 솔 시절입니다. 대표 메뉴는 고추장 치킨버거, 불고기 프라이, 떡튀김 샐러드. 가격은 버거 $16, 세트 $24. 타겟층은 2030대 힙스터 외국인 미식 유튜버들. 메뉴 플레이팅도 완전 감성. 김치 마요 소스를 아트처럼 뿌려놓고 햄버거는 번 대신 구운 누룽지 빵을 쓰는 등 창의적인 퓨전 시도도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유명 푸드 블로거가 이 식당을 한식의 미래적 진화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은 뉴욕 리틀 코리아에 있는 한식당 강산. 대표 메뉴는 갈비 정식, 잡채, 된장찌개, 김치전. 가격대 평균 $22에서 $28. 특징은 25년 넘게 운영하고 교민 현지인 단골이 많음. 분위기가 정겨운 한옥 인테리어의 벽에는 한국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음. 이곳은 한국 관광객보다도 현지인 단골들이 더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미국인들에게 컴포트 코리언 푸드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 네 곳 모두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한식을 번역했다는 것. 메뉴판은 영어지만 한글 감성을 그대로 유지. 매운맛 레벨 선택. 플레이팅은 현지 감성, 맛은 한식 그대로 오퓨전. 친절한 설명, 비빔밥은 한국식 데일리 샐러드 밥처럼 표현. 외국인이 처음 한식을 접했을 때 느끼는 진입 장벽을 잘 낮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중에 이런 한식당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고추장 맛이 좀 다르네? 비빔밥인데 계란 프라이 대신 연어가 올라가 있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외국인들은 한식을 어떻게 소비할까? 이제 한식당에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요즘은 외국인 고객이 더 많은 한식당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한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식은 맵고 짜고 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센 맛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처음엔 낯설었지만 나중엔 중독됐다고 표현합니다. 처음엔 고추장 너무 맵고 알 수 없는 맛이었는데 이젠 밥 없이 못 살아. 김치는 발효된 샐러드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됐어요. 이처럼 맛에 대한 문화적 번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식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한 느낌. 채소가 많고 튀긴 것보다 삶거나 볶은 게 많고 발효식품도 많고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이 균형 있게 구성돼 있죠. 미국의 한 비건 인플루언서는 한식은 내가 비건이 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는 게 신기하다. 돌솥에 밥이 지어져 나오는 게 좋다. 불판에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게 재밌다. 이건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식이 무조건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문화 차이로 인해 당황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메인 디시야, 사이드야? 왜 반찬이 이렇게 많지? 왜 찌개는 여러 명이 같이 떠먹지? 특히 반찬 문화는 많이들 낯설어해요. 이건 무한 리필이 되는 건가요? 김치도 돈을 내야 하나요? 반찬은 언제 리필을 요청해야 하나요? 그래서 한식당에서는 밥상 문화를 친절히 설명해주는 메뉴판이나 직원의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국가별, 도시별로 한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는 퓨전 한식이 인기가 있고 유럽은 정통 한식을 선호해 김치와 된장이 인기가 많아요. 동남아는 매운맛과 양념 고기가 인기 있다고 하죠. 특히 삼겹살, 닭갈비 등이요. 중동은 소스형 한식 불고기, 치킨을 선호하고 채식 위주의 메뉴에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식 세계화는 단일화된 전략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외국 친구에게 한식을 소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는 뭐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치 피자, 불고기 타코 이거 한식 맞을까요? 요즘 해외에서 인기 있는 K푸드는 전통 한식보다는 퓨전 한식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란도 따라오죠. 해외에서 퓨전 한식이 많아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지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재료 수급의 어려움, 비주얼과 SNS 트렌드 때문. 예를 들어 고추장을 그대로 쓰면 너무 맵고 짜니까 고추장 마요, 고추장 바비큐 소스 같은 형태로 변형하죠. 뉴욕의 인기 메뉴 중 하나. 불고기 프렌치 프라이. 불고기를 잘게 찢어 감자튀김 위에 올리고 김치 마요, 고추장 소스를 뿌린 퓨전 메뉴입니다. 이게 한식이야? 라는 반응도 있지만 현지인들은 This is my favorite Korean dish 라고 하죠. 퓨전 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입문 장벽을 낮춘다는 거예요. 처음 김치찌개를 먹기 부담스러운 사람도 김치 타코를 통해 김치 맛에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입, 두 입, 10번, 20번이 지나면 이제는 김치전도 김치볶음밥도 청국장도 도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퓨전 한식이 많아질수록 일부에서는 걱정도 커집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과 너무 달라졌어. 외국인들이 이걸 한식이라고 착각하면 어쩌지? 정통 김치도 모르는 사람이 김치타코만 먹고 간다면? 실제로 외국인 중에는 불고기 비비큐 소스 맛, 김치 살짝 새콤한 채소 무침 정도로만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정통 한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셰프들은 퓨전과 정통의 균형을 고민하고 있어요. 정통 한식의 맛과 조리법을 퓨전에 녹여내기. 메뉴판에 이 음식은 퓨전입니다. 표기하기. 고추장, 된장, 김치의 의미와 유래 설명해주기. 한 셰프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식은 진화해도 되지만 뿌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퓨전 한식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셨던 적 있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정통의 자부심, 퓨전의 도전,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식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K푸드가 어떻게 세계로 퍼졌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봤죠. 그럼 앞으로 한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김치는 KIMCHI라는 이름으로, 불고기는 코리안 BBQ로,
비빔밥은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죠. 미국의 한 한식당은 메뉴판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한 그릇입니다. 이제 한식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와의 연결.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를 본 외국인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라면 김치 계란 먹방을 따라합니다. 유튜브 쇼츠에서 한국인의 도시락을 본 외국인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올립니다. 즉 한식은 K 콘텐츠와 함께 확장되고 있어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해외 요리 학교에서도 한식 강좌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뉴욕, 런던, 파리, 시드니, 심지어 미국의 한 중학교 급식에 김밥과 불고기 버거가 등장한 적도 있었죠. 앞으로는 한식 셰프 교육, 현지인 대상 한식 클래스, 한식 기반 푸드 콘텐츠 제작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럼 일반인인 우리가 한식의 세계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외국 친구에게 김치 한 조각 소개해주기. 김치볶음밥 만들기 영상 SNS에 올리기. 해외여행 중 한식당 방문 후 후기 남기기. 비빔밥이나 불고기의 의미를 설명해주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한 끼가 누군가에겐 한식 입문의 첫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한식을 대할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담긴 음식이니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식을 주변에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직접 만들어주기? 콘텐츠로 소개하기? 혹은 한식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기?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한식은 그 이상.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김치볶음밥 한 그릇이 $20 하는 시대, 처음엔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아닌 수십 년의 노력, 문화 그리고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왜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둘러앉아 먹던 밥상, 비 오는 날 부침개 굽던 기억, 명절마다 종갓집에 모여 나누던 음식들. 이 모든 게 한식이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한식은 이제 세계인이 즐기는 브랜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한식의 대사가 될 수도 있고 한식의 스토리텔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 첫 김치 경험을 만들어주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한 가지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외국인에게 단 하나의 한식을 소개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뜨끈한 된장찌개? 비주얼 갓비빔밥? 소울푸드 불고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한식의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한식 이야기를 더 넓고 깊게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김치볶음밥을 처음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한 입이 그 사람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주는 작은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한식은 그 이상이니까요. 안녕.